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들 이러는 걸까요? 통합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결별했던 이낙연, 이준석 제3지대 두 대표가 4일 동시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씨는 광주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화성에서 각각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과연 이 둘은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총선이 3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에 소수정당의 영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부족한 제가 광주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민 여러분께 저의 결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주의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보고를 어제 여러분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산을 위해 다른 일을 먼저 하려다 하루를 늦추게 됐습니다. 그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 전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이 키워주신 저의 경험과 식견과 국내외 인맥을 호남과 국가를 위해 모두 쏟아넣겠습니다. 낙선이 불보듯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마치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가 되기로 한 이낙연 씨가 마침내 광주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주에서 출마 선언에 나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씨. 3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이 사면쇼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패악의 정치질이었는지 말이죠. 3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와 용서를 구한다고 그때 일이 용서가 될까요? 사실 그가 진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은 민주당 대표로서 있으면서 엄중 타령을 해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사법개혁도 어느 것 하나 손끝 하나도 대지 않고 수수방관했는데요.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는 입으로 사과를 말하면서도 다만 민주당은 법적, 도덕적 문제 탓에 검찰 정권을 견제하거나 심판할 수 없었고 광주와 호남이 점점 낙후되는 건 정치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는데요. 서구울이나 광산을 출마가 거론되는데 최종 결정은 협의 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을 신당의 구심점으로 선언한 만큼 민주당 탈당파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이미 당을 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서른 의원이나 탈당이 임박한 홍영표 의원 등의 가칭 민주연대에 손을 내밀 걸로 보입니다. 광주 출마를 제안하며 영입을 시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탈당하고 합류하기로 했다.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걸 말이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 답답하기는 할 듯합니다. 국힘당의 현역 불패 공천이 지속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개혁신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 남부 신도시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직접 경기 화성을 지역구를 찾아 네 번째 총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곧 마3 중에서 마4 중의 타이틀로 업그레이드 되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렇게 기회주의적 정치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미 신당은 구당이 됐고 개혁은 구태가 되어버렸는데요. 받아챙긴 6억 6천만 원이나 다시 토해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곳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지역구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합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생각은 제가 가장 쓰임새가 있는 정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40대 초에 대선 제가 현실과 욕망에 순치되지 않고 더 진취적으로 고민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은 끝없이 스스로의 껍질을 찢고 탈피해 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외골력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운명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인구로 구성된 지역과 정치 철학에 대한 지향점이 맞았기 때문이라며 동탄 신도시를 교육 특화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한들 모두가 양두구육의 모습으로 보일 뿐 아무런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윤 묻었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과 세트로 연상되니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는 그냥 양두구육의 개장수일 뿐인 겁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의 영입 인재인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 공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은 국힘당을 향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둘도 비슷한 점이 무척 많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일 뿐인데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방향이 어떤가도 못 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20일에 들어온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 심판한다면서 저는 그때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유세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리 다선하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역임하셨는데 한마디로 꽃길만 걷다가 그게 꽃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의원들이 하위 10%를 받고 거기에 전략적인 친명이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을 집어넣는 걸 보고 정치 오래 한 제 경험으로 이거는 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꽃길만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도 국힘당에 갈 정도였다면 이 정도는 뻔뻔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부끄럼도 없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제와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판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닭이 3번 울기 전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어지간하면 이 양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작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일 공천심사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김 부의장이 국힘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노동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노동 이슈에 대해서 지금의 여권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당선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동운동가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은 현재 4선으로 민주당목 국회 부의장을 지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여권의 최대 주 69시간제 추진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계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를 해달라는 여권의 요청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규탄대회에 나갔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민주당에도 보수가 있고 국힘당에도 진보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이 지역 공천을 받은 민주당 예비후보는 같은 당 정치인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고 출마를 준비해오던 국힘당 예비후보는 집토끼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김 의원과의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당명을 바꿔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의원은 당선되면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인정해주는 거고 안 된다면 우려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4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본인이 진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자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멸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손자 손녀를 돌보며 그 노역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봅니다.